안녕하세요. 떡님영어 오참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수업을 시켰는데 어떤 아이는 영어 실력이 늘고 어떤 아이는 영어 회화랑 듣기 수준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아이들 원어민 수업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지 분당에서 영어 학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원어민들과 잘 놀았던 학생들도 많아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기대를 하시죠. 이제 원어민이랑 수업을 했으니까 중고등부 가서 잘 하겠네 라고 예측을 하시지만 정작 영어는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원어민 수업에서 학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놓치면은 영어 학습이 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저학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고학년 때는 저희가 한국식 입시를 치를 거면 이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초등 영어에서 기초공사를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요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들까지 단계별로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파악이 되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원어민 수업을 많이 시키는데 과연 그게 아이들 영어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움이 되죠. 다만 시기별로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학년 때는 저희가 발음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음을 잡아놓지 않으면 평생 발음이 콩글리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학년 때 원어민이랑 대화하면서 발음기에 맞춰서 단어라도 뱉어보는 게 가장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발음이니까 말하고 듣고 연습해보기, 요거를 원어민과 수업하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년에는 어떻게 원어민 수업을 시켜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중등부가 다가오잖아요. 중등부에는 이제 말하기를 보나요? 거의 안 보죠. 네. 내신은 전부 다 쓰기로 보고, 심지어 이제 수능도 쓰기가 도입된다는 게 있죠. 슬슬 한국식 입시교육 체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원어민에 올인하고 있으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는 언어 체계가 확립되고 나서 쓰기랑 영작 위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어민 비중보다는 차라리 한국식 입시, 문법 이런 걸 더 학습하는 게 좋고, 차라리 원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수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이것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원어민 수업에 보낸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원어민이랑은 잘 얘기하는데 왜 학교 시험은 잘 못 푸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단 한 줄입니다. 한국식 영어는 왜 틀렸는지까지 물어보기 때문이죠. 한국식 영어에서 이 원어민 수업할 때는 그냥 어색해하면 끝나면 될지도 모르는 거를 어색해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둬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논술형에 가면요, 어법 문장 고치기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문장을 보고 어법 틀린 걸 고른 다음에 고치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원어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감은 좋으니까 어색한 건 찾아요. A, B, C 중에 B가 어색하네 찾는데 B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감은 좋은데 이론적 기틀이 없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한국 입시 영어 시험장에서는 그냥 어색해요 라는 말을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수업만 학습한 아이는 감 좋은 점수 안 나오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유학 갔다 온 아이도 결국 고등영어에서 무너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근데 고등 영어를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영어에는 어법 문제가 혹시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2개 나오지 않나요? 1개? 한 개 나옵니다. 그리고 틀린 거 이유를 물어요. 묻지 않습니다. 객관식이니까 틀린 것만 어색한 거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랑 수능은 점수가 매우 잘 나오죠. 왜냐하면 답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가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수시에서 필요한 게 내신 영어잖아요. 내신 영어는 어떻게 나와요? 틀린 걸 찾고 고치기까지 해야 됩니다.
플러스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어휘 변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수능이랑 아예 결이 다른 부분이라서 수능 영어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신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서 내신 영어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험이라서 수능 영어는 다르게 꼼꼼함이 중요하고 한국식 입시 체계를 베이스로 깔아야지 점수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수업만 들은 학생들은 이 한국식 내신 영어에서는 점수가 극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등급까지는 오르는데 1등급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원어민 수업을 하면서 익힌 그 감을요, 혹은 유학을 하면서 익힌 감을 한국식 입시 문법 체계에 끼워 맞추는 전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어민 교육을 시키고 언제 한국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제가 시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요. 이때는 그냥 신나게 놀게 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발음, 리스닝, 그리고 영어에 대한 흥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영어에 대한 흥미예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는 선에서 영어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고, 발음이 트렌합니다. 파닉스를 시켜서라도 꼭 영어에 대한 발음을 형성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전환의 시기를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권유드리는 건 초등학교 3학년 하반기입니다. 하지만 학군지가 좀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분당 수지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학군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초상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영어 감이라고 말했던 거를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대명사가 무엇인지,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정도는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흥미를 잃지 않는 점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면은 미친 듯이 밀어 넣어야 되는 시기고, 좀 흥미가 없어 하면은 차근차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에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문법적으로 맞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문장이라도, 두세 문장이라도 스스로 쓰게 하면서 이제 좀 이론적인 틀, 재미없는 걸 조금 감안하더라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어 일기쓰기라고 봅니다. 아마 원서 읽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 영어 일기쓰기는 저희가 단계에 상관없이, 레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문장, 두 문장이더라도 제대로 쓰기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연습을 하시면 그게 누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감을 영작으로만 살짝씩 건드려 놔도 고학년 때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3 하반기에 전환의 시기를 가져야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로 전환하기 어려워요. 이 전환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 갈수록 한 1년 정도는 과도기를 겪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회화, 감만 잡는 연습했다가 좀 재미없는 법칙 같은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적응하는 데만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영문법을 나가야 되는 시기라서 저희가 가용한 시간이 3, 4학년밖에 없는데 아이마다 적응 시기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3, 4학년까지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하반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 원어민 수업에서 얻은 감을 집에서 어떻게 실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집에서 하루에 몇 문장씩, 한두 문장씩이라도 영작을 시켜보는 거였잖아요. 영작을 시킨 거를 AI에 돌려서 일부러 틀린 문장을 만들게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영작을 할 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걸 쓸 거 아니에요, 감이 좋으면은. 근데 이게 왜 맞는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썼던 문장을 틀리게 만든 다음에 그걸 고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고치면은 이제 이래서 고치는 거야 라고 한번 용어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아이가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써봤던 문장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틀리게 수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 왜 이걸 맞게 썼는지까지도 파악이 되면서 점차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처음엔 한두 문장 영작시키던 거를 그냥 플러스 틀린 문장 만들기 추가해서 고치는 것만, 원래 상태로 그 훈련만
추가하시면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매일 꾸준히 영어 학습의 실력, 한국식 입시 교육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결국 아이가 직접 만들었던 거, 관련성 얘기죠. 자기랑 관련이 있는 문장이었죠. 생판 모르는 문장을 가져와서 고치라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 그건 진짜 고등학교 문법 고치기고, 자기가 썼던 문장을 틀리게 고치면 좀 재밌잖아요.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면서까지 한국식 입시 교육을 완전하게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부법을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아이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말을 잘 들고 수능적이다. 그럼 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인 학습법을 적용시키면 되겠고요.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영어도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회작용을 하면서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어머님이 그에 맞게 학원에 갈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아무래도 중학교 문법을 해야 되기에 그 시기부터는 좀 한국식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질문 전부 다 답해 드렸고, 중요한 거는 원어민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가 황금기라서 이때를 놓치면은 발음이 굳어지는 상태라서 늦어도 초3까지는 원어민 수업을 통해서 발음을 기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늦어도 초4학년부터는 서서히 한국식 입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게 왜 틀렸냐 말할 수 있게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을 근거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게 바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서서히 영작을 도입하면 됩니다. 결국 영작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번 영상을 듣고도 혹시 우리 아이는 너무 변수가 많고 좀 특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떡잎영어 5차 원장이었습니다.